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명사 특강을 맡게 된 정종욱입니다. 이번 주제는 노드 MC를 이용한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이 되겠고요.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시에는 우리 노드 MCU에 해당하는 D1, R2에 대한 소개와 D1, R2를 이용하기 위한 개발 환경 구축이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2교시에는 위모스 D1, R2 보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계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시계만 보면 너무 밋밋하니까 온습대기를 같이 표현하는 방법, 요거를 2교시 때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로가 제어되는 스마트홈 Io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1교시 시작인데요. 노드 MCU에 해당하는 D1, R2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모스 D1, R2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자, 위모스 D1, R2라는 보드는 노드 MCU 보드라고 불립니다. 자, 노드 MCU는 무엇이냐면 오픈소스 펌웨어가 가미되어 있는 IoT 플랫폼 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개발이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픈소스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기존에 우리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왔었는데, 정품 보드 말고도 사실은 중국 짝퉁 보드라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지만, 물론 그와 유사한 보드도 있고, 아무튼 정품이 아닌 것들은 좀 저렴한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노드 MCU 보드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징으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의 노드 MCU 보드들은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터넷 기기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편해요. 아두이노하고 비슷한 하드웨어의 구성으로 우리 기존에 쓰던 ID2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툴 있죠. 아두이노 ID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ode.js 스타일의 네트워크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특징에 한 네 번째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MCU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도 좀 나와 있는데, 아두이노의 나노 같은 스타일의 보드예요. 사실 저는 저기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의 이미지는 ES8266을 포함한 보드인데, 저 보드에는 MCU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코 MCU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개발한 와이파이 모듈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와이파이 모듈 안에 있는 MCU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원격 제어라든가 원격 모니터링 이런 데 굉장히 빠르고 쉽게 구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ESP8266,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ESP8266이라는 보드는 모듈로도 기존에 나와 있었어요. 가운데 지금 보시면 ESP10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오른쪽에 또 조그만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ESP01부터 ESP02, 03 이렇게 쭉 개발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모듈들이 개발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아두이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베디드 보드들이 인터넷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와이파이 모듈로서 개발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ESP 이제 12 모듈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ESP 12 모듈을 가미한 아두이노에 장착한 쉴드 형태로 많이 개발됐었어요. 저기 사실은 ESP 12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우노에 적합한 쉴드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ESP 12 모듈을 아두이노 우노에 장착하기 쉽게 만들어진 쉴드 형태로 가공돼서 만들어진 보드들도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아예 그 모듈 자체가 아두이노 기반의 어떤 툴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드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두이노 우노는 개발을 하기가 쉬운데, 인터넷하고 연결하려면 사실은 우노에 장착이 가능한 쉴드 형태의 와이파이 모듈을 얹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ESP12라는 저 모듈 안에 MCU가 사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ESP8266이에요, 사실은요. 아래쪽에도 제가 설명을 지금 좀 달아놨는데,
아두이노의 보드에다가 와이파이 모듈을 가미를 하면, 그러면 섞으면, 합치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할 것이고 부피도 저렴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에 보시는 저런 보드 형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두이노와 같은 개발 툴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보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드 MCU가 내장된 프로세서가 아두이노에 원래 달려있던 암코어보다 아트메사에 있는 MCU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점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 ESP8266 칩을 사용한 저 모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 모듈을 동작시키기 위한 디지털 핀 수가 GPIO 핀이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핀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고요.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이 모듈 자체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사진 속에 있던 그 보드는 노드 MCU V2 루아라고 불리우는 보드였습니다. 보시면은 아두이노의 그 나노보드라든가 마이크로보드 같이 약간 굉장히 작은 형태의 보드인데 GPIO가 제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GPIO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좀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내장 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빌트인 LED라고 불리는 내장 LED는 GPIO 2번인 디지털 4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나노 같은 경우나 우노는 지금 디지털 13번에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사진에 이미지에 나와 있는 저 칩 자체가 이 ESP8266이라는 CPU예요. MCU죠. 그러니까 중국 뭐 에스프레시프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저가형 와이파이 칩인데 저 와이파이 칩을 운영하는 칩 자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칩을 가지고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노에 있던,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돌릴 수 있는 MCU가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탄생한 게, 그러면 아예 이제 아두이노 우노랑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지는 모듈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위모스 D1, 처음에는 D1만 나왔다가 R2 버전까지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똑같은데 레이아웃이 조금 더 굉장히 작은 형태예요. 미니보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D1 보드 같은 경우 보시면 아두이노 우노하고 레이아웃이 굉장히 똑같아요. 아예 그냥 아두이노에 사용할 쉴드들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드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특징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CU가 없어요. 기존에 장착되어져 있어야 할 MCU가 없고 그 자리에 좀 크게 ESP12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의 디지털 핀과 하나의 아날로그 핀만 사용하는데, 아날로그 핀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핀들 보시면,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A1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0만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아날로그 핀들은 다 이 ESP12 모듈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디지털 핀도 몇 가지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8개의 디지털 핀하고 1개의 아날로그 핀만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좀 레이아웃을 좀 상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위모스 D1 R2의 핀아웃인데 디지털 핀부터 좀 살펴볼게요. 디지털 핀 쪽에 보시면 D1, 2,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시 반복이죠. 그러니까 D0, D1, D2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SCL, SDA, 우리 I2C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TX-RX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네, 전원 쪽에도 3.3V, 5V 그라운드. 물론 우측에도 그라운드가 있긴 한데 레이아웃이 동일하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지금 안 쓰고 있는 아예 안 쓰고 있는 핀도 하나 나와 있어요. 레이아웃이 어쨌든 우노하고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또 아날로그 핀은 하나만 쓰고 있고 나머지 핀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하고 좀 동일하게 좀 비슷한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좀 세워놓은 형태고 이거는 옆으로 누워져 있는 아까 보셨던 그 이미지랑 좀 같은 이미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랑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지는 위모스 D1R2라는 보드를 가지고 우리는 노드 MCU라는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드 MCU를 이용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느냐?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화분의 물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앱을 통해서 화분의 물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하다가 수동적으로도 물도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물도 좀 주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아래쪽에는 이거는 이제 외부 날씨 표현하는 그런 모듈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로 뭔가를 제어를 할 건데 전원 기기들을 연결해서 아까 보셨던 ESP8206 루아보드 같은 거죠. 루아보드 같은 경우를 통해서 릴레이를 직접 제어를 해서 전원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인터넷 시계입니다. 인터넷 시계 아두이노 우노 같은 보드 걸로 시계를 구현할 수는 있는데 자체 발진기 가지고 시계를 구현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려면 리얼타임 클럭 서버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드 MC인 거죠.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되니 필요한 모듈이 ESP12 모듈이 또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뭐 숫자 뭐 FND나 세그먼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이런 모듈 형태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위모스 T1R2 개발을 하려면 환경 구축을 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환경 구축을 하고 예제도 좀 테스트를 먼저 사전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발 환경 구축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두이노 개발 환경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겠죠. 네, 사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물론 ESP8266을 가지고 있는 노드 MC 보드인 위모스 D1R2 보드도 있어야 되겠죠. 시중에 D1 보드도 상관이 없고요. R2 보드까지도 상관없고 사실 미니 보드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핀수가 조금 부족할까봐 가능하면 위모스 D1R2 개발 보드를 가지고 하면 될 거고 시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원 정도나 15,000원 그 사이에 구할 수가 있는 보드로 알고 있고요. 그런 보드와 이제 몇 가지 좀 재료도 사실은 좀 필요하겠죠.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단 ESP8266 보드를 사용하려면 보드 매니저를 일단 설치를 해야 돼요. 보드 매니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링크도 사실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모스 D1R2 같은 경우에는 이 MCU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시리얼 통신을 위한 포트를 사용하는 그 모듈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른 드라이버를 좀 사전에 좀 설치를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USB2 시리얼을 위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설치가 다 준비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할 보드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아두이노 개발 툴이죠. 우리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개발 툴에서 IDE에서 이렇게 보드를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해서
컴파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의 아이디를 실행을 한 다음에 메뉴에서 파일 환경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환경 설정 창이 나와요. 물론 윈도우 사용자도 동일한 구성일 거고요. 환경 설정 창에 보시면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놓은 부분에 보시면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의 URL 여기다 적어두시오 했는데 글자가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일까봐 제가 위쪽에다 좀 써놨어요. 큰 글자로. 요 링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좀 변경이 돼서 최근 버전을 좀 제가 찾아봐서 요 링크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보드 매니저를 설치를 위한 링크를 여기에 기록을 하시고 기록이 되셨으면 종료를 하고 아두이노 메뉴에서 아이디 메뉴에서 툴 그 다음에 보드의 보드 매니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보드 매니저 선택을 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읽다가 앞에서 기록한 그 링크에 의해서 해당하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디의 툴의 보드의 보드 매니저를 일단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선택 여기까지 해서 선택을 하시고 보드 매니저 검색창에서 ESP8266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 후 나오는 화면에서 저는 이미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거라 인스톨리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른쪽 아래나 여기 어느 부분에 설치 버튼이 아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 녹화하고 있는 날 지금 현재 시간에 최신 버전이 2.7.4예요. 물론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시간이 흐르니까요. 아무튼 최신 버전은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설치 후에 보시면 메뉴가 이제 조금 바뀌실 거예요. 설치 후에 메뉴에서 툴, 그 다음에 보드에 롤린 위모스 T1R2 and 미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전에 USB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USB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여기를 먼저 하지 마시고 다음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USB 업로드를 위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데 자, 맥 사용자인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맥 사용자는 이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맥 환경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위쪽에 있는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윈도우 사용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는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좀 써놨어요. 사실은 아까 앞에 화면에서 미리 연결을 해버리셨다면 지금 바로 USB를 연결을 해제를 하시고 떼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윈도우는 조금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SB를 위모스 D1R2 보드하고 되어 있다면 분리를 하시고 USB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를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준비가 되시면 다시 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드하고 툴 메뉴에 보드 메뉴에 이렇게 위모스 T1R2라는 보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롤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과거 옛날 버전에도 롤린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공식 명칭이 이렇게 바뀐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바뀐 이름대로 이렇게 D1R2 보드를 우리가 쓸 거니까 D1R2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라이버 설치 후에 USB랑 연결을 하시면 맥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 이따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WCH USB 시리얼 1410 혹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번호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WCH라고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포트를요. 윈도우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윈도우는 컴포트로 아마 나올 거고요. 맥 사용자분들은 모든 포트들은 디바이스 디렉토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기에 디바이스 디렉토리 밑에 포트가 아마 신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파일이.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컴포트 번호가 나오고 컴포트 번호를 확인하시고
이따가 ID 툴에서도 컴포트 해당 번호로 같은 번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D1, R2 예제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코딩을 하시는데, 사실은 실습 시간에 있다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먼저 예제를 좀 보시면 왼쪽에는 아예 비어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알고 있는 블링크 예제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왜 그러냐, 혹시 우리 보드 개발 환경이 구축이 잘 됐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코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블링크 예제예요. 보드 자체만 꽂아도 보드 자체에 있는 LED를 켜거나 끌 수 있는 코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코드 업로딩도 한번 해보시고, 빌트인 LED를 켰다 껐다 하는 블링크 예제도 한번 돌려보시고, 이런 순서로 해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빌트인 혹은 D4를 사용을 해서 켜기 위해서는 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실습 시간에도 좀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돌려보고 예제도 돌려보고 실습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개발 환경 구축과 예제를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이것으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노드 MCU 보드인 D1R2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과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서 예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노드 MCU 보드인 위모스 D1R2라는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이 다 끝났어요. 자, 환경 설정이 다 끝났으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제 보드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실 보드 매니저에는 현재 위모스 D1R2 and min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근에 사실은 바뀌었어요. 롤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사진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고요. 선택을 해놨고, 포트에 보시면 포트에 아직 연결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사실 제어판에서 시리얼 포트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환경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USB를 연결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뜰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연결하시면 포트에 이렇게 바뀌죠. 사실 세 가지가 나와요. 물론 사전에 블루투스 인커밍 포트는 원래 있던 거고요. 이거 말고 새로 생겼던, 그러니까 USB를 연결하자마자 생긴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cu.usb 시리얼, 그 다음에 cu.wch USB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맥 사용자분들은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 것은 절대로 컴파일하는 결과를 업로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잘 연결됐는지는 보드 정보를 얻어봐도 되겠지만, 새로의 신규 아두이노 파일을 하나 새로 열어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냥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 상태로 업로드 해보시면 컴파일되고 업로드 성공이 떠야 돼요. 네, 시간이 조금 일반 아두이노 보드보다는 조금 더 통신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아두이노 보드는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 이 보드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어쨌든 업로드가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써져 있지만 필요한 셋업 함수나 루프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잘 됐어요. 컴파일도 잘 됐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어떤 예제를 이제 돌려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블링크 예제예요. 이 위모스 보드를 개발을 환경 설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위모스에 해당하는 예제가 잘 도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의 예제 파일인 블링크 파일 있죠. 네, 예제 파일이 아두이노 쪽에 베이직에 블링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사전에 열어놨어요. 이 예제는 아두이노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가장 먼저 접하는 프로그램이죠. 간단하게 셋업에서 빌트인 LED를 아웃풋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현재 조정이 되어 있고요. 루프에서는 매번 켤 때마다, 동작할 때마다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부분이 반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일단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일단 업로드해서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되고 있죠. 컴파일이 끝났고요.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가 되면 자동으로 리셋이 되면서 LED가
빌트인 LED가 깜빡이겠죠. 네. 네. 자, 업로드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이파이 모듈 ESP12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ESP12 모듈 안에 사실은 여기 이 안쪽에 ESP8266이라는 MCU가 들어있고요. 이 보드에 있는 이 ESP8266의 MCU가 여기 CPU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빌트인 LED는 이 보드의 위쪽에 좀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빌트인 LED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MCU 보드는. 그래서 계속 깜빡이었는데 사실은 이 LED를 깜빡이는 게 빌트인 LED에 하이 값을 줘서 소스로 보자면 하이 값으로 준다고 해서 이게 켜지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줘야 돼요. 사실은 ESP8266 같은 경우에는 블링크 예제가 별도로 있어요. 물론 이 예제도 동작을 하지만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제를 한번 보자면 ESP8266 보드 매니저에 들어가서 선택을 잘 해놨으면 이런 메뉴가 보이겠죠. 여기도 블링크 예제가 있어요. 자, 블링크 예제 똑같은 블링크 예제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변화가 없어요. LED 빌트인을 아웃풋으로 쓰겠다. LED 빌트인은 보드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뭐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위모스 D1 보드 같은 경우에는 D4가 아마 빌트인 LED일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시면 뭐라 되겠냐면 여기 뭐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사실은. 자, turn the LED on. LED를 켜기 위해서는 로우 값을 줘야 된대요. 네, 로우 값 주고 킬 수 있고요. 1초 쉰 다음에 끄기 위해서는 또 하이 값을 줘야 됩니다. 반대죠. 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켜는 것을 1초 동안 켜고요. 끄는 것은 2초 동안 지금 현재 끄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정말로 1초 동안 켜고 2초 동안 끄는지 요걸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이 일어나고요. 접속을 하고 있죠. 접속할 때마다 뭐 불이 깜빡깜빡 하네요. 자, 업로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업로드가 끝나면 깜빡했는데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네, 다 올라갔어요. 리셋 끝났고요. 네,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LED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데 우리 소스에서 보듯이 켜지는 동작이 1초고요. 꺼지는 동작이 2초입니다. 1초, 1, 2, 2초. 그죠? 맞습니다. 로우 값을 줘야 불이 켜지고요. 하이 값을 줘야 불이 꺼져요. 네, 그렇게 좀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아무튼 개발 환경 구축하고 예제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LED 동작이 신호값이 좀 반대로 되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아두이노하고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위모스 D1 R2 보드였고요. 이 위모스 R2 보드에는 이 와이파이 모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아두이노 우노 같은 보드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와이파이 모듈을 달려면 뭐 와이파이 쉴드를 얹거나 해서 적층해서 뭔가를 막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심플해서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